네,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67 최적화는 신중히 알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와 관련된 격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윌리엄 울프라는 분이 말씀하신 맹목적인 어리석음을 포함해 그 어떤 핑계보다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에 행해진 컴퓨팅 죄악이 더 많다. 심지어 효율을 높이지도 못하면서 라는 격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의 97% 정도인 자그마한 효율성은 모두 잊자. 섣부른 추적화가 만악의 근원을 인하는 도널드 크누스의 격언이 있고요. 최적화를 할 때는 다음 두 규칙을 따르라. 첫 번째, 하지 마라. 두 번째, 전문가 안전 아직 하지 마라. 다시 말해, 완벽히 명백하고 최적화되지 않은 해법을 찾을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잭슨님의 격언이 있습니다. 격언들을 보면은 최적화를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이 격언들은 자바가 탄생하기 20년 전에 나온 것으로 최적화의 어두운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적화는 좋은 결과보다는 해로운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섣불리 최적화를 진행하면 특히 더 해로운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최적화를 잘못하면 빠르지도 않고 제대로 동작하지도 않으면서 수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괴물 같은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적화를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지 팁들이 있는데요. 그 팁들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적화 관련 팁은 빠른 프로그램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완성할 때까지 성능 문제를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구현상의 문제는 나중에 최적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아키텍처의 결함이 성능을 제한하는 상황이라면 시스템 전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성능을 반드시 염두에 둬서 성능에 문제가 없는 좋은 아키텍처를 설계해 놔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첫 번째 팁에 이어 성능을 제한하는 설계를 피하라는 것인데요. 뭔가 비슷한 말인 것 같죠? 완성 후 변경하기 가장 어려운 설계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PI, 네트워크 프로토콜, 연구 수량용 데이터 포맷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으면 완성 후에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두면 시스템 성능을 심각하게 제한하겠죠. 또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을 고치자 하니 다 뜯어 고쳐야 하거나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경하기 어려운 요소에는 성능을 제한하는 설계를 피하라는 것이 두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팁을 정리해보면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능을 위해서 아키텍처를 포기하면 안 되고 빠른 성능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좋은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키텍처나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에 성능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죠. 세 번째 팁은 API를 설계할 때 성능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내린 API 설계 결정에 폐해를 아직도 감내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자바에서 컴포넌트 클래스의 get size 메서드가 그 예시인데요. 이 메서드는 API를 설계할 때 잘못된 설계로 get size 메서드를 호출하면 모든 곳에서 반환하는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et size를 굉장히 많이 호출하게 되면 인스턴스를 계속 새로 생성해야 하니 분명히 성능에도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API를 설계할 때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구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해지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팁은 역시 세 번째와 비슷한 느낌으로 성능을 위해 API를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능을 위해 API를 왜곡하고 이상한 설계를 진행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API를 왜곡하도록 만든 그 성능 문제는 다음 버전에서 저희가 성능 최적화를 통해서 그 성능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API와 이 API를 지원하는 곳에서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 잘 설계하고 성능을 위해서 설계랑 API를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팁을 정리해보면 역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API를 설계할 때 성능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이렇게 성능을 잘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API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면 폐해를 계속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API 설계할 때 성능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팁은 각각 성능 최적화 시도 전으로 성능을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최적화 기법을 시도면 늘 성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성능을 측정해보면 성능이 좋아질 수도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을 추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90%의 시간을 단 10%의 코드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코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도구는 런타임 정보를 제공해서 어디에 최적화를 해야 하는지, 심지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면 알고리즘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규모가 커질수록 이 프로파일링 도구가 더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팁을 정리해보면 최적화를 진행할 때 성능이 좋아지는지 늘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능 최적화가 효과가 있는지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 최적화가 효과 있는 곳은 프로파일링 도구를 사용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바에서의 성능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적화 시도 전후의 성능 측정은 C, C++ 같은 전통적인 언어로서도 중요하지만 성능 모델이 덜 정교한 자바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왜 자바에서 성능 측정이 더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성능 측정이 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자바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와 CPU에서 수행한 명령어 사이에 추상화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로 인한 성능 변화를 일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최적화와 관련된 이상한 미신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JVM 튜닝만으로 모든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멀티스레딩은 무조건 성능을 계산한다. 이런 미신들이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자바에서 성능 측정이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자바의 성능 모델은 정교하지 않을 뿐더러 구현 시스템, 릴리즈, 프로세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자바 플랫폼이나 여러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구동한다면 최적화 효과를 각각 측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바에서 성능 측정이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자바가 발전함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자바가 발전하면서 자바 소프트웨어 스택의 모든 요소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프로세서부터 가상 머신, 라이브러리, 그리고 심지어 자바가 수행되는 하드웨어의 종류도 더 다양해져서 최적화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자바에서 최적화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성능 예측과 최적화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성능 측정이 C나 C++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아이템 67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